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40번째 시간으로 김영하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2. 2013년 가을부터 뉴욕타임스 인터내셔널 판에 칼럼을 기고했는데 칼럼 중에 게임 중독법에 관한 글이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4년 4월을 마지막으로 칼럼을 중단하였다. 대한민국이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또 본인은 느낌을 중시하는 소설가인데 팩트를 중시하는 칼럼과는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직 두 사람의 작가의 말에 쓰는 팩트 따윈 모른다. 그냥 그들을 느낀다 라고 썼다. 테드에서 강연을 한 적도 있다. 2019년 10월 현재 조회수 200만을 넘었다. 자세한 정보는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2019년 전자책 구독 밀리의 서재 모델로 기용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7년만의 장편소설 작별인사를 밀리의 서재 독자들에게 선공개하여 화제를 모았다. 2019년 12월 TVN의 다큐멘터리 쉬프트의 책의 운명편에 지식 큐레이터 및 나레이터로 출연하였다. 자신의 글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한다. 문단의 촉망받는 소설가로 2004년 9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에서 서사창작 전공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2007년 사직하고 돌연 캐나다와 미국으로 떠나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KBS 1라디오에서 평일 밤 10시에 거의 항상 문화 프로그램을 배치해 놓는데 2006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진행을 맡은 적이 있었다. 당시 프로그램명은 김영하의 문화포커스, 이 당시 진행으로 알게 된 사람들도 제법 있는 듯하다. 2017년 현재 해당 프로그램은 문화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수 이적과도 친분이 두터워 KBS EFM에서 이적의 대리몬이 방송될 당시에는 고정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으며 이적의 단편소설집인 지문사냥꾼에도 추천사를 써줬을 정도. 동시에 김영하의 랄랄라 하우스를 보면 이적의 추천사 비스무리한 것도 나온다. 2017년 개봉한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의 원작 소설에도 이적의 추천사가 있다. 국내 한정 원조 딩크족으로 아이를 갖지 않기로 일찍 결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7년에 결혼을 했지만 설아의 자식은 없으며 출산 계획도 없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한 강연에서 정관수술까지 했다고 밝히기도. 다만 고양이 2마리와 같이 살고 있다고 책 표지 작가 프로필에 기재한 바 있으며 고양이와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글쓰기의 최소 원칙이라는 책에서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저는 30대 초반에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내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라지는 거라면 그럼 세계는 뭐냐? 세계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우주에 관한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빅뱅 같은 전체 물리학에 관한 책들을 좋아하고 스티븐 호킹의 책도 좋아해요. 그 책을 보면서 우주에서 신성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인간이라는 것은 우주의 한 점 먼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휴머니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세계도 바꿀 수 있고 그 밖에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저는 그 반대편에 서 있어요. 저는 인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리둥절한 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어 사라지는 존재라고 봐요. 물론 영생에 대한 관념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관념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에 관해서는 뭐랄까 아주 오래전부터 도저한 허무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쓴 소설에 나타난 허무주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젊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보신 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이 우주에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으니 굳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종을 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 취미삼아 쿠키도 굽는 것 같다. 사진은 살짝
어색한 웃음이 포인트. 힐링 캠프에 나와서 요즘 한국인들이 살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한마디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건 없다는 뜻이다. 일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와 공통점이 매우 많다. 김영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둘 다 외롭게 자라왔다는 것과 도시적인 인간들의 삶을 주로 그리는 성향도 비슷하고 방랑벽이 있는 성격의 예술 방면으로도 공통점이 많으며 둘 다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것, 고향이 애호가인 것도 같다. 거기다 둘 다 대학 시절 운동권 출신이었고 일찍 그만둔 것도 똑같다. 작품 활동 중간에 사회적 사건을 계기로 지필 성향이 조금 바뀐 것도 그렇다. 하루키는 걸프전,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 사건, 고베 대지진 등의 사건들을 계기로 좀 더 사회 참여적인 작품들을 많이 냈으며 1인칭을 고수하던 작법도 3인칭으로 바뀌었다. 김영하도 뉴욕 체류 시절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필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세월호 참사 전후에 집필된 단편들이 같이 들어있는 오직 두 사람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둘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유년 시절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거주하였고 6학년 졸업 직전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로 인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현재까지 한 곳에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없다고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고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등단 초기 왼쪽 귀에 피어싱을 했었다. 지금은 안 하지만 기거리한 소설가라는 레터리가 아직도 유효해서 김영하 하면 젊은 작가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있는 듯. 본인도 남성이지만 남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성 집단 특유의 문화 때문에 남성들이 많은 곳에 가면 불편할 정도라고. 같이 어울리는 작가들도 여성 작가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여자들이 관계지향적인데 반해 남자들은 지배를 원한다. 서열이 정하지 않으면 30분도 그냥 앉아있지 못한다. 만난 지 30분 만에 선배라고. 영아야 말 놔도 되지? 이러는 건 너무 싫다. 2012년부터 부산에 살다가 2015년 여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 바로 앞에는 궁동산 숲을 밀고 빌라를 짓는 난개발이 시작되는 바람에 주민들과 함께 개발에 맞서게 된다. 페이스북에 현장 사진을 올렸으며 황석영 등 동료 문인들과 독자들이 연대하여 맞서 개발이 중단되었다. 당시 현장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열어 전국에서 찾아온 독자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닷새간 가지기도 했다. 2017년 5월부터 나영석 PD가 제작하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 출연한다. 진행자인 유희열과 다른 출연자들로부터 무슨 소설가가 이렇게 아는 게 맞냐는 감탄을 자아나게 했으나 본인은 소설가들 중에서는 자기는 상식이 없는 축에 속한다며 겸손한 답을 내놓았다. 이 프로그램을 출연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예로 프로그램 출연 직전에 발간된 오직 두 사람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한국 소설집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위 사례들로 알 수 있듯이 사고방식이 독특하면서도 주관성이 뚜렷한 소설가로 유명하다. 2018년 2월부터 독서를 권장하는 공익 광고에 등장했다. 작가 스스로도 엄청난 다독가다. 이탈리아에서 3달 있었던 적이 있어서 얼슬 신잡에서 피렌체에 있었을 때 식당에서 이탈리아어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8월 12일부터 16일간 휴가 간 배철수 DJ를 대신해 MBC FM4U 배철수의 음악 캠프 스페셜 DJ를 만난다. 12일 첫 방송에서부터 나는 얼굴로 승부하는 작가라는 명언을 남기니 뇌를 너무 많이 쓴다는 이유로 별명이 네디가 되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